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의 이름도 지금 희한해요. 세입자 말 바꾸기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법은 일명 홍난개 방지법 해가지고 논란이 되다가 새롭게 제정되는 법인데, 이게 매일경제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세입자 말 바꾸기 방지법이라고 용어를 썼고, 이 세입자 말 바꾸기 방지법 비난에 또 꼼수 조항이 생겼다,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계약갱신사 확인 의무를 정부에서 중개사들한테 넘길 계획이었는데, 중개사 협회에서 확인 권리 없다, 이런 반발이 커지니까 국토부에서 확인 안 된다 써라,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세입자는 지금 세입자대로 힘든 상황이고, 임대인은 또 임대인대로 또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시행돼서 적용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 세입자의 의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누가 하느냐, 그 문제고, 정부에서 발을 빼고 중개사들한테 확인을 해라, 이런 개념이었는데, 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사들이 세입자들한테 이런 의사를 확인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확인 안 된다 써라, 이런 답변까지 나왔다는 기사예요.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에게 세입자인 계약갱신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었는데, 여기 반발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12일날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는 확인 안 됨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대안이 사실상 중개사가 세입자의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인 거고, 그럼 이런 효력도 없는 의무조항을 왜 만드느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발단은 일명 홍난개 방지법이라고 정부에서 입법 요구를 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던 세입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집주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매매 계약 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의향을 중개사가 확인한 다음에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세입자의 이 의향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전세값 상승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려고 주위에 전세를 알아보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고, 전세 가격은 내가 지금 3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현재 전세 가격은 그 똑같은 아파트가 5억 5천, 5억 7천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사를 가려고 했던 세입자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갑자기 쓰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확인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확인 의무를 중개사한테 부여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반발을 하게 된 거죠. 이 협회 얘기는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중개사에게 없다고 반발한 거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당사자는 현재 집주인하고 새 매수자인데, 이런 중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세입자인 제3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미리 물어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는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의향을 확인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원래 임대인도 나쁜 임대인 별로 없고, 임차인도 나쁜 임차인 별로 없었어요. 임대인이 전세를 놓은 다음에 중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한테 상황 설명을 하면
웬만한 세입자들은 주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자연스러운 그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 세입자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없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본인이 임대인의 상황에 맞춰줄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예요.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국토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시행규칙을 이제 개정하는 걸 추진하고 있었어요. 전세 낀 집에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고칠 예정이었어요. 이러한 근거는 정부의 이제 유권 해석이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에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이제 유권 해석이었어요. 이런 취지가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이제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세입자는 자신이 한 말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런 유권 해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목적이었어요. 정부가 이제 추진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 중개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매매계약서만큼 중요한 게 중개대상물 이제 확인설명서인데 이게 이제 그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면이고 그 뒤에 부분을 보면 개업중개사 이제 세부 이제 확인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이제 적는 난이 있는데 그 난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뭐 미행사, 행사 완료해가지고 체크를 하게 한다는 거였고 부가적으로 현재 이제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시의 임대차 기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뭐 전세 보증금 얼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의 의무를 누가 지게 됐냐면 공인중개사들이 이 의무를 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반발을 했고 그러니까 정부의 답변이 그러면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쓰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세입자의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됐고 근데 그 확인이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재 지금 실정이에요.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힘들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나서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중개사한테 이런 의무를 부여했는데 중개사들도 이런 의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참 어이가 없는데 현재 지금 전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희한한 상황도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대차법을 개정하면서 너무 지금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의 이제 전세계약 같은 경우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급 적용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주면 임차인이 보호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벌어진 현실의 시장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꼬여버린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기존 계약에 이제 적용해 주다 보니까 기존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근데 새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혼부부들도 새로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직장인 이전하게 되면 새로 또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자녀분들의 이제 학교 이동이 있으면 새로 또 체결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전세 시장이 흘러가고 있냐면 같은 아파트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 가격은 한 3억 정도다. 근데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이 없다가 전세 매물이 몇 개 나오게 되면 그게 높게 형성되고 높게 형성되다가
현재는 이 똑같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5억 5천에서 5억 7천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향후 이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는 훨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확률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약개시청권 행사에서 지금 3억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길어야 1년 반에서 지금 2년이에요. 근데 주위에 보면 전세 매물은 없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전세 가격은 지금 이 2배 가까이 뛰어 있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전세 가격이 얼마큼 상승할지는 예측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신규 전세 계약건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계약개시청권 행사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금 3억으로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이 금액으로 전세를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면 더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서울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라도 사야 된다. 뭐 빌라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나 그 저가 지금 주택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바라는 생각은 이렇게 높아진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생각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 상승된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있는 전세 가격이 이 상승된 전세 가격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는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을 해서 정책을 급하게 세운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집주인은 실거주만 해당이 되고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자한테 매매를 한 경우에 그 매수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집주인이 지금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나 누구든지 지금 실입주를 시킨 다음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아졌고 그런 부분이 2년 동안 뭐 집을 못 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권 해석을 하지만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새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새롭게 지금 매매를 하는 게 집주인들한테는 훨씬 득이 되는 부동산 시장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재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지금 암담한 현실이 그 발생의 원인이 됐든 이 대책들을 원상태로 돌리더라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이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꼬여버리면 그 실타래를 풀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 가격은 오르고 또 중저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을 하고 이렇게 실타래기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됐던 법들을 원래 상태로 돌리더라도요 절대로 전세 시장이 본래의 시장으로 돌아가긴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물건을 공급을 해줘야만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풀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심사숙고하시고 진짜 해결 방안을 해결 대책을 내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러한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